처음엔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그릇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다가 알수록 그릇이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죠. 전자인 사람에겐 호감이 증가하지만 후자인 사람에겐 실망감이 싹트게 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을 보면 따르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가지는 3가지 특징입니다. 1.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는다. 그릇이 큰 사람이 말하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만해 보이지도 않고 겸손해 보이면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이 큰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존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잠재의식을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즉 무의식의 차원에서부터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리티컬한 크리티컬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칭찬을 들을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부장님에게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윤찬씨 이번 프로젝트 쉽지 않았을 텐데 마무리까지 야무지게 잘했어. 경제업체보다 20% 이상 수익이 났어. 회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 이럴 때 보통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부정부터 합니다. 아, 부장님 아니에요.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결과가 잘 나온 겁니다. 모두 부장님 덕분입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무조건 자신을 낮춰야 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최소한 커다란 공격은 당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탠스만 유지했을 때는 크게 잃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고 무의식은 반복학습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된 겸손 계속된 낮춤은 무의식으로 하여금 나를 낮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자존감을 낮춥니다. 즉 외부 공격을 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겸손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백한 인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도 따라와줘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딱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부장이 기꺼이 건넨 칭찬을 감사의 표현으로 인정해주고 스스로의 노력도 담백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기 비하의 단어나 문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낮추지 않고서도 겸손한 인상을 건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 자신의 무의식에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2.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삶이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에게 노출됩니다. 고도로 발달된 소셜미디어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모습이 타인과의 비교선상에 자연스레 올려집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피드가 업로드되고 유명인이나 친구들의 게시글과 현실 속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삶의 모든 불행이 비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삶은 결국 피폐해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이라는 건 자기 극복의 연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타인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먼저 먹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좋은 땅을 사서 부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이 좋은 정보를 먼저 알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면 급해집니다. 그리고 급하다 보면 실수가 나옵니다. 애초에 남과 비교를 해서는 이길 수 없는 게임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부동산 경력이 5년, 10년, 20년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고작 한두 달 남짓입니다. 임장 경험도 없고 부동산 권리 분석도 몇 번 따라 해본 적이 다입니다. 그러다가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호재 소식을 듣노라면 타인이 사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에 급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대출도 받고 큰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단 등기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도록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을 한 것입니다. 위의 에피소드는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위의 예와는 달리 그릇이 큰 사람은 부동산을 시작하더라도 타인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여러 관련 서적을 읽고 강의를 듣고 충분히 임장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매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올라갑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급하게 나온 좋은 매물이 있더라도 혹하지 않습니다. 즉,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벌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리스크가 큰 재테크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게 따더라도 한번 크게 잃으면 0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나 마음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 자기 분에 못 이겨 대뜸 목소리부터 크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상대의 길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거나 애초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은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자신의 격을 낮추는 행동들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공간이 열려있는 운동장 같은 곳에서는 목소리를 작게 하면 내용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나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크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목소리는 적당한 볼륨과 톤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호흡을 하며 빠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톤으로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편안한 발성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도 올라갑니다. 감정이란 것은 불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를 추하게 만들어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목소리라는 기차를 타고 우리 몸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PO에 맞춰서 말투와 방식을 잘 조절하여 사용할 줄 압니다. 감정을 조절하면 말의 톤이 달라집니다만 반대로 말의 톤을 조절해서 반대로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말하는 말투가 어떤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녹음을 해보는 것입니다. 녹음하지 않은 목소리는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보다 정확한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톤이나 발음이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적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분과 고치면 더 좋은 부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입을 좁게 벌리며 말하는 습관이 있는 분은 모음 발음이 뭉개지게 들릴 것입니다. 말의 속도가 빠른 분들은 같은 시간 안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녹음해서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평소에 눈치채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릇이 큰 사람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건 여유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길 원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